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자,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현금은요, 주거나 받게 되면은 이제 분개할 때 말 그대로 현금으로 분개하는데,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네, 지폐, 주화와 같은 네, 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실무에서는 이런 지폐와 주화 같은 통화 말고도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이 있어요. 그 증권은 그냥 우리끼리 종이라고 얘기합시다. 그쵸? 그럼 이런 종이들을 우리가 받거나 주게 되면은 얘도 회계 처리, 다른 말로 분개를 얘기하는 거죠. 분개할 때마다 현금으로 네,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은 여러분들이 이 통화 대용 증권에 대한 종류를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총 9가지를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이 교재에서는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들 외워주시라고 좀 앞글자를 따가지고 뭐 성공, 배 타고, 그쵸? 대우로 일가자, 뭐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적어 놓았는데, 자,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자, 이 내용들은 송이 뭐예요? 송금수표, 그 다음에 공사치 만기자표, 배당금 영수증, 타임발행수표. 자, 이때 타임발행수표는 당좌 수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체적은 환급증서, 우편한 증서, 일람출구보험, 가계수표, 자기압수표. 자, 이런 것들로 바꿔나 주게 되면은 무조건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쌤, 그러면 이게 뭔데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우리 문제에서 이런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은 네이버시나 다음시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 한국말을 잘하는 구글씨한테, 외국인 친구, 그쵸? 구글씨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외우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겠죠. 물론 매일매일 보면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쌤, 저는 진짜 못 외우겠습니다. 찍어주세요. 자, 그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자, 그러지 마시고, 이런 문제에서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실무, 분개 문제에서는요, 좀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1순위, 요 자기압수표입니다. 그 다음 2순위로 타인이 발행한 당겨수표. 자, 요 두 가지가 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건 못 외워도 이 두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개 문제로서는 얘들이 잘 나오고 이론 문제에서는 얘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다 외워주시는 게 좋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사항을 좀 얘기 드리면은요, 우리 그 수표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수표 보셨습니까? 수표. 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본 지가 거의 뭐 2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수표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근데 뭐 또 보신 분들도 있겠죠. 자, 아무튼 네, 그런 수표들 전부 다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수표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던 남이 주던 무조건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표로 바꿔놔 주면은요,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수표도 종류가 많은데 송금수표가 있고 가계수표가 있고 자기압수표가 있죠. 여기에서 얘들은 내가 발행하던 남이 발행하던 무조건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우리 회계에서는요, 나를 다른 말로 당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요런 단어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다른 말로 동점이 발행한 수표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내용들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런 수표들은 내가 발행하던 남이 발행하던 무조건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좌 수표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당좌 수표는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연히 당좌 예금이죠. 그쵸? 근데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행한 당좌 수표 얘만 보다 당좌 예금으로 분개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수표는 무조건 내가 발행하던 남이 발행하던 현금인데, 요 당좌 수표만 내가 발행할 때 당좌 예금으로 분개한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이 내용은 끝나는 겁니다.
이상으로 현금에 대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자, 그러면 분계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릴 테니까, 자, 분계 문제를 보면서, 네, 하나씩 암기를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는 45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영업부의 정교금과 수도요금 30만원만큼을 자기학습표로 주었답니다. 자, 이제 이 정도에 대한 분계는 여러분도 잘 하시죠? 네. 자, 먼저 정교요금, 수도요금을 주었으니까 차변은 뭐죠? 수도 강렬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그쵸? 얼마? 30만원이다. 이렇게 분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야, 너 뭘로 주었냐?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기학습표로 주었답니다. 그쵸? 그래서 쌤이 얘기했죠. 우리 엄마가 하는 부기는 뭐라고요? 단식부기라고 했죠? 단순한 방식의 부기. 맞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면은요, 요렇게만 분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다? 복잡한 방식의 부기인 복식부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기합니까? 그렇죠. 돈을 준 거에 대해서도 분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부기는 복식부기다. 기억나시죠? 자, 갑자기 좀 쌤도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학습표를 적었으니까 자기학습표가 나가죠? 그럼 뭐가 나간다? 들차, 나대. 기억나시죠? 들어오면 차변, 차산은 나가면 대변.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간다. 얼마? 30만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고, 자산의 감소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 20만원만큼을 매출하고 대금은 송금수표를 받다. 자, 상품을 팔았죠. 그러면 상품이 나가니까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은 뭐다? 상품이에요. 얼마? 20만원입니다. 자산의 감소. 그리고 송금수표가 들어왔네요. 그럼 차변은 뭐죠? 송금수표는 방금 쌤이 현금이라고 했죠. 통화대용 증권.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20만원. 자산의 증가.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씩 옛날에 이제 회계 공부하신 분들이 물어보는데, 지금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귀를 좀 막으세요. 네, 막으시고. 자,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좀 들어주세요. 자, 이거 상품 매출 아닙니까? 이렇게 분계하는데, 그거 쌤 나중에 재고자산 가면 반드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이렇게 분계하세요. 지금은 일단 원칙대로 가고, 나중에 이제 쌤이 재고자산 파트에서 이제 그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분계합시다. 자, 이제 귀 떼세요. 네. 자, 맡고 계시는 분 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비품 50만원만큼을 구입하고 대금은 부산산업에서 받아두었던 당좌수표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은 뭐다? 네, 비품이라고 한 자산이 들어오죠. 들어온다 차변에 자산의 증가, 비품 50만원. 자, 돈을 줘야 되는데 당좌수표를 줬죠.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이 대금은 옛날에 내가 부산산업에서 받아두었던 당좌수표를 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산산업이 발행한 수표니까, 그쵸? 현금이에요, 현금. 내가 발행한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발행한 게 아니면은 뭐다? 그렇죠, 현금이에요. 자, 내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얼마? 네, 50만원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500만원만큼을 구입하고 대금 중 200만원은 자기합수표를 주었고 나머지 잔액은 가계수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지를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들어온다. 토지라고 하는 자산이 500만원만큼 증가하겠죠. 그리고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그 돈을 200만원은 자기합수표를 주었고 나머지 잔액은 가계수표를 주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합수표도 결국 현금이고 가계수표도 결국 현금이잖아요. 그쵸? 둘 다 통화대용 증권이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은 뭐다? 현금 나간다. 자산의 감소 얼마? 50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다음 5번입니다. 자기가수표 10만원짜리를 은행에서 전에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표가 하나 있는데 은행 가가지고 직원한테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수표를 은행 직원한테 주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수표라고 하는 현금은 대변에 나가겠죠. 자기가수표는 현금이니까. 그쵸? 우리 회계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다? 예, 현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현금 나가는 거예요. 은행이 직원한테 주었으니까. 그럼 은행 직원이 나한테 뭐 주죠? 또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차별은 뭐다? 현금이 또 들어오겠죠. 얼마? 10만원.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현금이라고 한 자산이 나가면서 자산이 감소했지만 다시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들은 같은 계정 과목이니까 퉁쳐야 돼요. 즉 산계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차변, 대변 같은 계정 과목이 나오면 이런 경우는 뭐다? 예, 분계 없음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분계를 하지 않는 것이 답이에요. 어차피 같은 현금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5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현금에 대한 수업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인 현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잠시 교재를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참고로 이제 47페이지에 있는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인데, 자, 47페이지를 가보도록 하죠. 참, 우리 47페이지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론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데, 우리 이론 문제에서 있잖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1년에 시험 6번 치면은 6번 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거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우리 계정 과목 공부할 때 얘기했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묶어서 뭐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죠? 네. 계정 과목 프린터.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어떤 거? 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자, 이 금융상품은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 내용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에 가면은 뭐 예금 상품도 팔지만 뭐 예를 들면 뭐 CMA나 맞죠? 그다음에 뭐 MMF, 뭐 CD, 뭐 CP, 뭐 RP 뭐 등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들은 많이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런 금융상품이 내가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라면 뭡니까? 3개월 이내라면 당연히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뭐다? 그렇죠. 현금처럼 본다 그래가지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일로부터예요. 적어 놓으세요. not 결산일. 결산일이 아닙니다. 취득한 날로부터예요. 아시겠죠? 결산일 이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쌤이 객관식 기출문제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